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네, 가정입니다만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윤숙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또 소감 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어제 발표를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방어적으로 발표를 한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도 뭐 사실 과거의 예와 보면은 사실 입학 취소가 저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자체에서 항소심이 나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받을 만한 시기는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019년 당시에 이제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가 위조로 판단이 된다면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하게 돼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제 부산대에서는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동양제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입학 취소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이게 위조가 판단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에는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를 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산대에서는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원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서류 평가 또는 2단계에서 탈락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부산대 결정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허위로 위조된 7대 스펙 이것이 합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입학전형 공정위원회가 이것이 사실 위조됐다, 주요 경력이 위조됐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학 본부가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입학 전형 규정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입학 전형 규정에 보면은 주요 서류가 위조인 경우에는 입학한 이후에도 입학을 취소하게 돼 있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적을 말소하게 되어 학적을 말소해야 된다. 라고 재량 없이 이제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아마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취소한다라고 했고, 입시 요강이라고 해서 입시생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합격자도 이에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또 하나 이제 부산대가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러면 7대 스펙 위조 서류가 실제로 합격에 영향을 미쳤느냐,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그 결과를 밝히진 않았지만 판결문에 그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5명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1등과 15등 사이의 점수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소수점 차이. 그래서 0점 몇 점 차가 당락을 좌우하게 돼 있는데,
이 정경심 씨의 딸 조모 씨는 1차 30명에서 15등이 원래 들어오는 사이에 예. 서류정에서 가점을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형에서 15등 안에 들 때 30점이 배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성평가에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분명히 가점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서 조모 씨로 해서 한 명이 불합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명시된 거 보면은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밝혔고 그다음에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예. 사실심이 끝난 2심을 부산대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인데 예. 전반부에 밝혔다시피 시기적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만약에 밝혔다라고 하면 부산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호평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전 장관 딸 2년 전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대 교육부총장 예.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족 해명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예비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지금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입니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부산대 결정 입학 취소에 앞서 결정하는 예정 처분이고 최종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한 얘기가 대법원에서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다. 저는 사실 그 대법원이라는 건 사실심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부총장님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어제 부산대에서 이야기하신 부총장님의 앞뒤의 말이 약간 조금 모순은 있어요. 분명히 다 들어보면 이게 2심인까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지금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그런 어떤 이 서류가 위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심과 2심까지의 이 서류에 대한 판단에 판단 유탈이나 채정법칙의 위반이 있으면 법리적 판단을 해서 같이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이 이게 위조다, 위조 아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럼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 가서 그 고등법원에서 이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7대 스펙이 1심과 2심에 거쳐서 다 이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도 법리 판단을 할 건데요. 자꾸 우리 부산대 의전원이 대법원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행정처분이잖아요. 이게 유원회 교육부 장관이 분명히 말을 하듯이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계 없는 것이고 이 입학 취소가 되면 입학 취소를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투면 되는 거지 이게 자꾸 부산 의정원이 그 대법원의 어떤 판결까지 기다려서 자꾸 이러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행정처분과 대법원의 판례가 연계되는 사안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부산대 의전원은 부산대 의전원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로 따로 가는 거지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정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이 다시 사실심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2년 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취소 결정은 여전히 미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의전원 이야기 해봤는데 조 씨의 모교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모교 학부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대 역시 부산대 의전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고려대 측에는 지금 서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이게 2009년, 2010년에 지금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고려대 측에서는 이 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서류를 통해서 뭐 입학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 다만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들이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언이 있을 것이고 방금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1심 판결문에는 분명히 그게 입학사정관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사실에 대한 서류가 제출된 걸 난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음 날 조 전 장관이 SNS에 그 입학사정관에게 당신 위정하는 거야라고 SNS에 올리니 그 다음 재판 기일에 그 법원에서 좀 자중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대학교 측에서 사실 고등학교 때 스펙은 4개예요. 그 4개의 스펙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아비로서 참 고통스럽다. 아버지 마음은 뭐 100%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올해 초에 의사 면허증을 땄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증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돼야 된다, 아니다.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자격증을 부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형식적인 뭐 취소 절차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사람은 의대나 의전원을 나온 다음에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규정에 보면은 3회 이상의 자격정지라든가 면허 대행 등 6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이 거기에 의대나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논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군대를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여성이 어찌돼서 속여서 남자라고 써서 입대를 했다고 치시죠. 나중에 여성인 사실이 밝혀지면 규정이 없다고 입대를 취소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무효인 거죠. 이거는 의대 의전원을 졸업한다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결의했다고 하면 이게 취소 사유와 상관없이 당연 무효 규정에 해당되어서 이건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또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는 결정이 난다. 법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6개 사유,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6개 사유를 좀 광범위하게 보냐 아니면 6개 규정으로만 보냐 이것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도 없이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은숙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